그래서 요번에 보실 거는 미수 수익하고 미지급 비용 볼 건데요. 여기는 할만해요. 현금 비용 선수 수익이 문제지,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은 할만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계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는데 성급하고 선수는 어쨌든 결산에서는 중상 이상은 돼요. 그래서 쉬운 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미수 수익하고 미지급 비용은 쉬워요. 왜 쉽냐면 얘네들은 차대변이 안 바뀌어요. 차대변을 바꾸고 싶어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나마 할만한데, 성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 같은 경우엔 차대변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래도 그건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뭐 이런 경우입니다. 뭐 말은 안 되지만, 만약에 10월 1일 날 임대료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볼게요. 근데 이게 만약에 2달치를 받은 거예요. 몇 달치요? 2달치. 그러면 차변의 현금 200. 그 다음에 뭐 받았다고요? 임대료. 수익 증가.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봤더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이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봤더니 10월 달에 2달치는 받았어. 그러면 10월하고 11월 달 거까지는 받은 거예요. 근데 12월 달 거 달라 그랬더니 내년에 주겠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 회계는 못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올해 거는 올해 처리, 내년 건 언제 처리요? 내년 처리. 돈은 내년에 받지만 요 임대료는 올해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걸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죠. 못 받은 거 뭐라 그러냐면 미수 수익. 그래서 자산 증가. 받을 건 다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뭐 못 받았죠? 임대료 못 받았죠? 얼마 못 받았어요? 100만 원. 끝.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요. 요건 그냥 제가 임의로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 그냥 말로 나와요. 그래서 뭐 올해 거 얼마 못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시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7월 1일 날 이자 수익 400만 원을 현금 받았다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4개월치만 받고 나머지는 내년에 받기로 한 거예요. 언제 받기로 했다고요? 내년에. 요거 가지고 분계 한번 적어 보세요. 하겠습니다. 일단 뭘로 받았죠? 현금 받았죠.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분계는.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이자 받았죠? 이자 수익 400. 그리고 결산 때까지만 증가 감소 적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별도로는 안 적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4개월치 받았으니까 몇 개월치 못 받았죠? 2개월치 못 받았죠? 그건 내년에 받을 겁니다. 그래서 못 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받은 수익 무슨 수익이요? 미수 수익.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이자 못 받았죠? 이자 수익. 수익의 뭐요? 증가. 그리고 문제는 무려 하나 있어요. 26번 풀어보세요. 1분 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내더라고요, 수익 쪽은. 시험 문제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수. 그래서 이자를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죠. 근데 올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내년에 발생하는 건 내년에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못 받았으니까 무슨 수익이요? 미수 수익. 얼마 못 받았다? 30만 원. 그리고 여기에다 미수금 쓰시면 안 돼요, 결산 때에는. 자산의 증가. 뭐 못 받았다고요? 이자. 그래서 무슨 수익이요?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풀 거냐면 앞에 거부터 풀 거예요. 1번부터. 그래서 1번 풀고 관련된 거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번호 집어드리면 관련된 거 풀어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1번은 아이고 요거 아직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미지급 비용 안 했죠. 큰일 날 뻔했네.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요번에 보실 거는 미지급 볼 거예요. 미수의 반대입니다. 미수는 못 받은 거죠.
미지급은 뭐 한 거예요? 안 준 겁니다. 예. 안 주면 끝이 아니죠. 끝이면 참 좋을 텐데, 맞죠? 예. 그래, 맨날 물건 사고 돈 안 주고 도망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니까, 예. 빚도 못 지잖아요. 왜냐면 빚 지면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7월 1일 날 임차료 400만 원을 현금 줬어요. 예, 현금 지급했는데, 요게 4개월치야. 그러면 7월 1일 날 임차료 얼마라고요? 40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줬죠? 400. 자산의 감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두 달치를 돈이 없어서 언제 주기로 하는 거예요? 내년에. 네. 내년에 줘도 요 두 달치는 올해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거 얼마예요? 200. 근데 돈 있다 없다? 없다. 없어서 언제 줄 거다?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 왜냐면 미지급이 안 준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안 줬다. 그래서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예시로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0월 1일 날 보험료 200만 원을 현금 줬어요. 두 달치.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나머지는 언제 주기로 한 거예요? 내년에 지급하기로 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또 분개해 보세요. 일단 보험료 줬죠. 얼마요? 200 비용의 증가.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8인데 그거는 이제 문제 풀 때 58 잘 구별하시면 되세요. 여기는 그냥 보험료로 할게요.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200.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한 달치죠. 한 달치는 언제 주기로 했어요? 내년에. 그러면 보험료 한 달에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안 준 거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미지급도 좀 있어요. 5번하고 6번하고 그 다음에 됐고 14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4번 그 다음에 25번 마지막으로 28번까지 총 6개세요. 풀어보세요. 또 정리하시고 요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지급. 그리고 이것도 찍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제 항상 설명드리지만 찍는 건 원래 잘 안 가르쳐 드리는데 결산 같은 경우에 좀 알려드려요. 왜냐면 아예 놓는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하면 느는데 왜 그런지 이해는 합니다. 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결산할 때마다 요거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고 거기 5번에 미지급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대변에 뭐라고 써요? 미지급 비용이라고 써요. 그냥. 그래도 100은 아니지만 그렇게 풀면 한 10개 중에 8, 9개는 맞아요. 그 다음에 지문에 성급이라고 나오면 차변에 그냥 무슨 비용이라고 써버려요? 성급 비용. 그렇게 푸는 것도 답은 얼추 맞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번은 보시면 사무실 임차료를 안 줬죠? 그래서 임차료니까 800번대 사무실이니까 얼마 안 줬어요? 20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어요? 200. 됐죠? 그 다음에 6번 이자 안 줬죠? 네. 그래서 주는 이자 뭐예요? 주는 이자. 네, 이자 비용. 얼마 안 줬어요? 12만원 비용의 증가. 안 줬으면 끝이 아니죠? 미지급 비용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월 29일
거기 보시면은요 1월 29일 보시면 1월 29일은 내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올해 거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기로 한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주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뭘로 처리하세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얼마 안 줬다? 356만원. 뭐 안 줬죠? 예, 이자 안 줬죠? 주는 이자 뭐요? 이자 비용. 미수하고 미지급은 할만해요. 근데 이제 성급하고 선수 같은 경우가 문제가 차대변이 뒤바뀔 때가 있어서 그 차대변이 언제 바뀌는지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문제는. 그 다음에 14번까지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24번 또 보시면 24번은 요런 식으로 되게 잘 내요.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잘 내냐면은 금액 계산하는 거.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대출. 우리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출 받으면 뭐 줘야 되죠? 네, 이자 줘야 돼요. 그 이자 계산하는 문제세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1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연이율 몇 프로죠? 12%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 달에 대출 받은 거예요. 그러면 12분의 몇이요? 3. 왜냐면 10월 달에 대출 받았으니까 10월, 11월, 12월에서 몇 개월치 줘야 돼요? 3개월치. 근데 거기 보시면 이자를 지금 준대요? 만기에 준대요? 그러면 줬다 안 줬다? 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금액은 일단 300 나옵니다. 맞죠? 네. 360 아니에요. 300 나와요. 네. 왜냐면 여기 보세요. 계산기 어디 있냐? 1억에 네, 몇 프로요? 12%. 네,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300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이자 줘야 되죠? 주는 이자 뭐라고요? 예,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얼마 안 줬다? 300만원. 그래서 안 주면 끝 아니라 그랬어요. 안 줬다. 무슨 비용? 미지급 비용. 얼마 안 줬다? 300.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월할 계산이라고 있어요. 무슨 계산이요? 월할 계산. 12분의 3이 월할 계산이에요. 요즘 30년까지 대출 나오나요? 5%로 30년 받으면 이자만 150% 주는 겁니다. 30년 동안. 끝까지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대출 받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럼요. 네. 1억 5천인 거죠, 결과적으로. 5%에 30년이면. 근데 다들 큰 꿈을 갖고 사는 거죠. 무슨 꿈을 꾸고 사냐면 이 부동산이 나를 벼락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그럴 일은 없어요. 1억짜리가 10억이 되겠어요? 근데 옛날엔 가능했어요. 저희 처갓집도 보면 8천엔가 샀는데 5억에 팔았어요. 그게 예전엔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3개밖에 없어요. 코인하고 주식하고 로또. 맞잖아요. 제가 봤을 때 부동산으로 이제 돈 못 벌어요. 버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진짜 그 사람들은 신의 한수인 거고 예전처럼 돈 벌긴 쉽지 않아요. 어저께 뉴스 보는데 짜증나던데 25억인가 30억 해먹고 마지막 말은 뭘로 끝났냐면 배를 째든가 대출을 받아갖고 우리 집 사가라.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2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것도 1월 16일.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데 이 회사는 매달 1월 16일 날 주는 거예요. 전달 거를. 네, 다음 달 16일 날. 어쨌든 월급은 올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월급 뭐라 그러죠? 급여. 만약에 공장으로 나오면은요, 예, 임금. 그 다음에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200 부채 증가.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미지급분. 그리고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공장하고 본사. 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공장 본사, 공장 사무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 500번대하고 몇 번대요? 800번대로 하라는 힌트예요, 그게. 그래서 결론은 저기 500번대 임차료 얼마요? 150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800번대 임차료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둘 다 현금, 그 현금이 아니라 비용 증가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미지급 비용 250 부채 증가.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미지급 비용 150 미지급 비용 100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같으면 그냥 합치세요. 그렇게 써도 맞게는 해주는데 되도록이면 같은 거는 한 번 쓰는 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나를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건데, 하나 더 보고 싶 거예요. 1번으로 넘어오세요. 그거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되신 분들은 1번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외화예요. 네, 앞으로 제가 외화 나오면 맨날 요렇게만 적어 드릴 겁니다.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적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외화 관련된 계정 과목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결산으로 나오면 밑에 게 기억나셔야 되고요. 결산 아니면 어디 게 기억나야 돼요? 위에 거. 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지장은 없으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씩 또 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요거 나오면 꼭 세 줄로 풀어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예요. 네, 길게 돈 빌린 거죠? 기억 안 나시면 여기 가서 치세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장기 차입금 치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부채라고. 기억 안 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도움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것만 잘 활용하셔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원래는 4,400이었대요. 거기 써있죠. 잔고금액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4,400.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은 이거 얼마짜리다? 4,400짜리다.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결산인 날 환율이 1,200원이 됐어요. 우리 환율이라는 건 오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네,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4만 달러 갖고 있는데 환율이 1,200원이래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4,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자로 해서요? 12월 31일로 해서. 그러면 지금 부채가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올라갔죠. 그러면 부채의 뭐요? 증가. 그래서 대변의 장기 차입금. 얼마 올라갔죠? 400만 원. 그래서 부채 증가, 그 다음에 거래처는
미쿡. 네, 거기 어메리컨 트랜스사라고 있죠. 그 다음에 차변에 부채가 오르면 행복해요, 슬퍼요? 그래서 외화환산 뭐요? 손실. 우리 슬프면 손해잖아요. 기쁘면 이익. 비용 증가. 그래도 요 문제는 좋은 게 뭐냐면 이해하면 웬만하면 안 틀려요. 근데 왜 안 틀리냐면 요게 딱딱 떨어지거든요. 문제가 요럴 땐 요렇게 푸는 거야. 요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다 보니까 요거는 이해하시면은 거의 다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문제 있어요. 10번하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10번하고 요거 빼먹을 뻔했구나. 죄송합니다. 7번 그 다음에 10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번 요거 3개 맞추실 거예요. 그래서 3개 한번 풀어보세요. 하겠습니다. 일단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차익금. 그리고 헷갈리시면 제가 하는 대로만 하세요. 초반에는. 일단 뭐를 찾아야 되냐면 어떤 계정 과목이냐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부채죠. 부채는 오르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자산이야. 자산은 내 재산이잖아요. 재산은 오르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게 오르는 게 좋냐 떨어지는 게 좋냐를 일단 먼저 보려면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얼마짜리였죠? 990짜리였죠. 근데 9,000달러가 1달러가 얼마로 바뀌었죠? 네, 1,2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200원 곱하면 얼마 나오세요? 1,080만 원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 올랐어요? 네, 90만 원 올랐죠. 네, 그러면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채 증가 어느 변이요? 대변. 90만 원. 왜 대변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부채가 올라갔으니까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의 단기 차익금. 그 다음에 부채가 오르면 좋은 거라 그랬어요? 나쁜 거라 그랬어요? 나쁜 거라 그랬죠. 왜냐하면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빚 늘어나서 좋으신 분 연락 주십시오. 제 것도 좀 드릴게요. 예. 근데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외화환산 손실.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차익금. 장기 차익금도 부채입니다. 네, 부채인데 원래는 얼마였죠? 1억 9천이었어요. 얼마였어요? 1억 9천. 근데 이게 환율이 얼마가 돼버렸죠? 네, 850원이 됐죠. 그래서 얼마가 된 거예요? 1억 7천. 그래서 결론은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으면 부채의 뭐죠? 감소. 부채 감소 어느 변이요? 네, 차변의 장기 차익금. 얼마 떨어졌다고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무슨 은행? 국민은행. 부채가 줄어들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외화환산 뭐요? 이익. 그래서 얘는 좋은 게 뭐냐면은요, 이해하면 정확하게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좋으면 왜 좋은지, 싫으면 왜 싫은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구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번 요거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거 보고 그 다음에 그 입력하는 것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이 또 보시면은요 2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자산이에요.
왜냐면 돈 빌려줬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거는 자산입니다. 원래 얼마였죠? 1,500. 근데 원래 8,000달러였죠. 근데 1달러당 얼마가 됐죠? 1,2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6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1,500이 960 됐으면 얼마 떨어졌죠? 540만 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세요? 네, 대변이세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얼마 치면 되죠? 네, 540. 그래서 단기 대여금 54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올랐다고요? 떨어졌다고요? 떨어졌죠. 떨어졌으면 기쁘다, 슬프다? 슬프다. 왜냐면 내 돈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얼마 손해봤다? 540. 그래서 비용의 증가.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거기 나머지 거 풀게요.